정리하는 마지막 하루 어떻습니까?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하고 네. 아직까지 실감 안 나고 며칠 지나야 이제 시간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간승리 유튜버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수 된 지 3일 됐고요. 폐업을 했죠. 폐업한 지 3일 됐고 41세 김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컵밥집을 열게 되었는지. 컵밥집을 운영을 한 지는 한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리고 9월 1일자로 제가 8월 31일자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딱 3일 됐죠? 폐업한 지는. 근데 계기는 원래는 저희 남편이 동대문에서 술집을 하고 있었어요. 술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생계형으로 컵밥집을 처음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계기는? 처음에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초기 비용 같은 거는 간략하게 초기 비용은 워낙 우리가 테이크아웃만 하는 가게였고 가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4천만 원이 좀 안 들었어요. 3천 몇백만 원 정도 들었는데 3,500 요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권리금이 한 2,500 됐고 보증금이 500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물건 맨 처음에 준비도 해야 됐고 그래서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게를 이제 어떻게 알고 저희 남편이 바이크를 타는데 그거를 좀 오래 했어요. 바이크 동호회나 이런 거를. 근데 그 컵밥집에 바이크를 같이 타는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집이 장사도 잘 된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고 마침 또 기회가 좋게 그 동생이 그만두겠대.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업을 하겠대. 그래서 제가 바로 왔죠. 그 부동산에 내놓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정말 코로나가 1월 말인가? 20년도예요? 19년도예요? 그때 하여튼 와서 20년도 초에 와서 제가 3월에 바로 이제 그걸 했어요. 원래 있던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3월에 이제 그 가게 인수했어요. 인수해서 오픈했죠. 처음에 이제 컵밥 메뉴도 있고 버거 메뉴도 많은데 진짜 메뉴 너무 많았어. 네, 어떻게 배우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동생이 2주 동안 나를 이제 알려줬어요. 2주 동안 이제 그 동생 밑에서 일을 했지.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2주 딱 하고 이제 동생은 나가고 나는 이제 혼자 시작을 했죠. 그럼 처음에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딱 배우고 집에서 울었어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체 우리가 단골 장사여가지고 손님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대, 그 피크타임 이럴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는데 결국 사람은 또 익숙해지고 하는 거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또 사장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 가깝게 살아. 그래서 사촌 동생이 같이 하게 돼요, 나랑. 그래서 1년을 같이 있었죠. 어쨌든 그 뒤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동생이 와서 같이 하게 됐어. 그래서 처음에 그 메뉴 익히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메뉴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본사에서 배우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작은 프랜차이즈지만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조금 사라지고 맨 처음에 원래는 대표님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건데 이제 나는 또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 기존에 하던 그 동생한테 이제 다 전수를 받은 거죠. 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교육비가 안 들었어. 동생 백으로. 그 동생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나랑 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없이 시작을 했죠. 그 교육비는 안 들고. 그러면 시작이 코로나 터지고 시작한 거니까 처음에 그렇게 수익이 어떻게 났을까요? 수익은 우리의 정말 알죠? 와봐서 우리 진짜 좁잖아. 월에 1,800씩 나왔어요. 월에 1,800? 네.
첫 달부터. 아, 원래 알고 있었다니까. 나는 아. 알고 있었고 더 많이 나오는 2000 초반대까지 찍었어요. 매출이 네, 2000 초반. 2000 초반대까지 좁아. 알지? 우리 컵밥 단가 알죠? 네. 뭐 보통 4,000원, 뭐 4,000원 4,000원 미치잖아요. 맞아요. 햄버거도 우리가 엄청 낮잖아. 네. 진짜 바빴고, 그래서 못해도 1,500 이상씩은 나왔고, 와, 그러면 한 달에 몇 개를 판 거예요? 몰라, 개수로는. 근데 정말, 뭐 우리 줄 서서 먹는 가게고만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뭐 월 수익 이런 거는 평균 8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 네. 왜냐면은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이게 내가 우리 사촌 동생 같이 일했다 했잖아. 사촌 동생을 내가 300씩 줬어요. 근데 아. 우리가 8시간 근무시켰어. 평균. 혼자서 일했었어요? 사촌 동생이 일할 때? 사촌 동생이랑 시간을 이제 배분을 했지. 뭐 오픈해서 6시에 끝나, 한 명이. 그러면은 한 명은 5시나, 왜냐면 저녁 시간이 바쁘니까. 네. 5시, 4시쯤에 나와서 한 사람은 마감. 그 이제 나온 애는 바쁜 거 끝나면 퇴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예.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에 우리가 5일째로 어쨌든 맞춰서 쉬었어. 네.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와중에 시간이 있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도 또 오픈하게 되고 막 이런 계기가 되게 돼요.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네, 왜냐면 이제 속도로 빼는 거는 이제 자신이 생겼으니까. 생기니까. 그 속도가 생길 때까지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여유가 3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완전 마스터, 완전. 야. 그리고 내 사촌 동생이 또 워낙 잘했어. 나는 조금 외향적이지만 얘는 정말 뭐 외향적인 것 나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 음식 같은 거. 네.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뭐 우리 손발이 너무 잘 맞았지. 그때. 그래서 처음에 한 1,800에서 2,000 정도의 정말 잘 나올 때 매출을 2,000 올렸는데 초반대까지 나왔어요. 2,100, 200까지는 나왔어. 그게 그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지금 2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이 더 올랐나요? 아니면 우리는 평균 1,500에서 1,700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었고. 최근 예. 폐업하기 전에도 왜냐면 내가 이제 그 후로 사촌 동생이 1년만 나랑 딱 했고, 네. 작년 6월에 나갔어. 그래서 네. 내가 혼자 했거든요. 근데 또 알 거야. 이게 혼자 하는 게 좀 네. 데미지가 막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네. 조금 이 출근을 조금 늦게 했어요, 내가. 네네. 원래는 11시 오픈에 11시까지였는데 가게가 내가 보통 12시 또 운동 가고 뭐 한다고 뭐 1시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을 내가 포기하고 내 생활을 좀 했거든요. 혼자 했기 그죠? 때문에. 대신에 순수익은 그렇게 타격이 없었겠네요. 순수익은 그래도 800씩, 700씩은 왜냐면 50 이런 얘기 했는데 마진율이 50% 넘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거의 1,800 나오면 순수익 한 900원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 못해도 800. 근데 지금 한 사람 없어져도 이제 좀 시간을 좀 줄여서 1,500까지로 맞추고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매출이 났군요. 왜냐면 우리 동대문에서 남편이 가게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7개월 동안 문을 그냥 닫았어요. 근데 동대문 가게가 월세가 300 가까이 됐어. 네. 그러면 이걸 메꿔야 되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고릴라에서 벌고 반절은 여기 이제 임대료 내고 여기 월세는 60만 원 정도. 65만 원. 65만 원. 우리는 네네. 고릴라는 그 정도 했고. 그죠. 그건 사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순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순수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온 거예요. 월세 다 빼고 지금 한 그렇게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매출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매출이 그러니까 혼자 해서 또 장점이 있거든. 어떤 게 장점이죠? 일단 나는 마음이 편해요. 나는 혼자 하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하더라고. 왜냐면 요새는 또 직원 눈치도 살짝 봐야 돼. 직원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쉬면 좀 난 직원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고 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이랑 같이 일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이틀 쉬면 얘도 무조건 이틀 쉬게 해줬어. 내가 3일 쉬면 얘도 무조건 3일 쉬게 해줬어. 근데 만약에 이게 월급제인 회사면 안 돼. 정말 내가 만약에 정말 사촌 동생이 아니라 정말 남이랑 같이 직원을 든다고 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는데 얘를 계속 그렇게 쉬게 해준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쉬는 게 눈치 보이는 거야. 저는 못 쉬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워라밸 있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매출은 줄어도 혼자 일하는 게 편했어요.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좀 그래서 1인 기업 그리고 요새 인건비가 많이 비싸죠. 네. 비싸서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4대 보험 같은 그런 보험료 문제도 있고 혼자도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가게는 그랬죠. 컵밥집. 컵밥집은 테이크아웃만 빼면 되고 그리고 막 음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가게도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죠. 청소할 것도 없고 사실. 사실 뭐 그렇게 하기가 왜냐면 식당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그 전에 닭발집 할 때도 그랬지만 설거지 만만치 않거든. 뭐 오죽하면 이제 식당들이 설거지 이모들을 따로 둘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설거지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가져가서 먹는 거니까 나는 편하지. 테이크아웃 매장은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지금 컵밥집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컵밥집 하기 전에는 닭발집을 했죠. 네. 닭발집. 닭발을 안 저는 닭발집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대 입구에서. 어떻게 닭발집을 차리게 됐죠? 아, 닭발집은 네.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어. 그때 우리 아빠가 난리가 난 거야. 절대 넌 지방대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자취해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안 된대. 그래서 재수학원 원래 들어갔어요. 봉천동에 네. 재수학원 유명한 데 있거든. 네. 갔는데 어쨌든 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왔어. 나오고 나서 취직을 했어요. 우리 아빠 소개로 세무사 사무실. 근데 나는 인문계를 나왔잖아. 이 세무사 사무실 가서 이 숫자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상고를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또 거기에 있던 우리 사수. 그 회사에 정말 나의 맏언니. 나 너무 잘 가르쳐주고 정말 나를 막 너무 내가 그러니까 그 복이 있었어.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한 7년 정도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의료기기 회사를 들어가. 그것도 어떻게 소개로. 의료기기 회사를 들어서 6, 7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6년 정도? 그래서 33살이 됐잖아. 근데 그 전에 이제 대학교는 이미 갔죠.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회사 생활 한 13년을 했어요. 그 33살에 그 의료기기 회사가 야근이 없어. 정말 칼퇴야, 6시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림동에 사니까 회사를 6시에 끝나면 7시에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나이가 많잖아. 네. 그럼 막 내가 파리바게트도 막 면접 보고 막 가고 막 했는데 일단 나이에서 거의 탈락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애들을 많이 쓰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닭발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이 닭발집 사장님이 밤에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주무시다 전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 나이는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일단 면접 와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을 회사 끝나고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조금 33살보다는 영해 보였어. 그리고 예. 그땐 그래서 급했어 또 사장님이. 사람이 왜냐면 거기는 워낙 바쁜 가게여가지고 이제 사람 막 구했어야 돼서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들어갔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원래 가게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게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부딪히고 이런 게 난 너무 재밌었거든요. 몇 시에 출근? 거기 알바는 시작했죠? 7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이요. 4시간. 근데 워낙 바쁜 가게라 정신없이 뒤로 더 해달라고 더 해주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재밌고 그리고 돈이 또 벌잖아. 네네. 내가 만약에 월급이 뭐 250이었다. 그럼 여기서 막 120, 150씩 막 버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전에 그러면 그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나서 그렇게 가서도 세무사 사무실 다니고 이제 의료기기 회사 다닐 때 의료기기 그 회사 다닐 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1년을 투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회사를 슬슬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모아둔 돈으로 이 닭발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참 업종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닭발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알바 됐으니까 했는데. 알바 됐으니까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음식보다도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사장님도 너무 좋았고, 이모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장님이 나 1년 정도 되고 나서 1년 가까이 됐을 때 7개월 넘어갈 때 너 한번 처음으로 사장님도 처음이니까 이제
불타는 꼬꼬발로 한번 내봐라. 내볼래?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이제 서울대 입구에다가 이제 그 투잡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있다 이제 개업을 하게 되죠. 서울대 입구에. 야.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그때는 이미 일을 다 했으니까 1년 동안. 네. 1년 동안 해서 너무 난 자신 있었어, 정말. 네네. 아, 뭐 음식 다 그거 다 할 줄 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네. 또 너무 어려운 거야. 왜 곳곳에, 왜냐면 이거 물건 발주해야지. 네. 그런 거는 내가 옆에서만 봤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금 뭐 신경 써야 되지. 더 나아가서는 사람도 써야 되지. 근데 이 사람 쓰는 게 정말 머리 골치가 아파. 내가 혼자 오죽하면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했던 게 이런 부분. 내가 돈을 주고 쓰지만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가르쳐 놓으면 그만둔다고 하고.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정말 물건 발주하고 음식하고, 그게 그냥 일할 때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거기는 그러면 평수가 좀 넓었어요? 그때 평수가 20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대 입구역? 네, 서울대 입구에. 좀 비쌌겠네요? 거긴 비쌌죠. 월세 한 200 가까이 됐었어요, 거기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보증금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증금이 3천인가 4천만 원 됐고, 거기는 권리금을 내가 3,800인가 4천 정도를 줬던 것 같아. 그 전에도 식당 같은 거였어요? 거기는 이제 홀이 있는 거지. 홀이 있어서 이제 거기 오픈할 때 한 1억 가까이 들었어요. 거기는. 거 이제 다 이렇게 회사 지금 인테리어도 다 했었어야 됐고, 거기는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떻게 첫 사업이 이제 닭발집이었고. 첫 사업을 2년을 하고, 네. 사실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내가 닭발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네. 뭔가 음식에 대한 애착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년을 하고 폐업을 해요. 어떻게 결국 투자 금액이 다 뽑았죠. 뽑았어요? 그게 또 안 됐던 건 아니어서 또 그 운이 아다리가 맞았어. 잘 맞아가지고 매출이 좀 잘 났어요? 네, 매출이 못 나오지 않았어요. 뭐 너무 잘 났다는 아니지만 내가 번 거? 한 달에 거기서도 한 7,800시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알바생들 알바 직원 쓰고서도 그 정도. 썼는데? 알바는 평균 2명 썼고 그냥 돌아가면서 써야 돼. 그리고 직원은 고정 1명씩은 있었어. 그 둘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거기서는 또 권리를 꽤 많이 내가 냈던 거에 2배 이상 받고 나왔잖아. 받고 나왔어. 운이 좋았어. 그때는. 그럼 그걸 왜 폐업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폐업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장사를 하면 내가 그 공간에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가게 출근하기 싫고 그 흥미가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매출이 떨어져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 그 가게 분위기는 사장이 하기 정말 나름인 게 내가 흥이 떨어지니까 자꾸 뭐 출근 시간 들락날락하고 오픈 시간 들락날락하고 휴무 막 아무 때나 쉬고 이런 매출이 이제 떨어지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그때 이제 또 내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36 넘어가서 37 정도 될 때인가 봐.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나왔지. 그때 그리고 처음 가게를.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가게를 동대문 가게. 남편 가게 할 때 같이 이제 그 종잣돈으로 네. 다시 이제 동대문으로 간 거예요. 남편분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그쵸. 같이 투자가 된 거네요? 같이 투자 아니고 그 돈 뽑아서 여기다. 그 처음에 닭발집에서 벌었던 뭐 그 돈이랑 해서 여기 가게 할 때는 1억 들었어. 그러니까 동대문에. 동대문 가게도 한 1억 들었어요. 이거 저거 다 하고 인테리어도 거기도 다 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왔지. 남편분이랑 같이 거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여기 10월 오픈했는데 1월에 코로나 왔으니까. 그래서 컵밥집. 이제 컵밥집을 오게 된 거죠. 일단 급하게라도 돈을 좀. 우리 엄마한테 껐어. 4천만 원. 꺼가지고 4천 꺼가지고 네. 우리 엄마한테 3개월 만에 갚았어. 야. 회수 3개월 만에 해줬어. 와 대박이네. 컵밥집 오픈한 3개월 만에 4천만 원 다 갚았어. 야. 다 갚았어요 그건.
내가 될 거란 거 알고 왔다니까. 자신이 있었다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출이 잘 나는 컵밥집을 접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폐업하게 된 계기는 네. 작년에 작년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요. 여름 휴가를. 근데 제주도 갔는데 그냥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제주도 내려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주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주도 휴가 갔다 그게 6월에 갔는데 7월부터는 매달 가요. 우리가 제주도를. 이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폐업이 마음으로는 내년쯤 가서 언제는 폐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6월 저저번 달에 남편 가게는 먼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이제 엊그제부로 제 가게도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주를 하려고. 축하드립니다. 다들 축하하는데 나 제주도 간다니까. 근데 제주도 저희가 매달 갔던 이유가 환상을 좀 깨고 싶었어요. 제주도 이주를 하면 뭐 항상 뭐 바다만 보고 뭐 자연 있고 막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나는 좀 가면 금방 좀 적응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열흘씩 가면서도 좋은 것만 보려고 갔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정말 여기서 살면 어떨까? 여기서 생활하는 건 어떨까? 장사를 제주도에서 하면 어떨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 뭐 사업이요, 뭘 할지 계획이 저희는 어떤 자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그걸 개업할 생각이에요. 종목을 넣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자만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종목은 여러 가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옷가게가 됐든 빈티지 샵이 됐든 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바이크를 접목해서 하는 카페가 됐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점이 됐든 뭐 내가 했던 컵밥집이 됐든 그렇죠. 근데 그 위치나 이런 걸 위치나 뭐가 나오는 거에 그죠. 따라서 되게 상권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제주도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망하면 올라와야 되거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게 우리의 목표야. 돈은 그 다음이야. 돈 버는 거는. 그래서 적응해서 잘 사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나이 33세 이렇게 닭발집을 처음 오픈했고 지금 30 거의 8쯤에 지금 컵밥집도 오픈했었는데 맞아요. 그 전에도 지금 동대문에서도 뭐 오픈을 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도전? 네. 도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내가 가진 거를 막 지키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잠깐만 우리 에어컨 살짝 끄면 안 돼요? 나 추운 거. 여기 편집하면 되죠? 네. 뭐지? 도전은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그 닭발집 처음에 알바하러 갔을 때도 저는 별로 꺼리낌이 정말 없었거든요. 남들은 뭐 야, 회사 끝나고 무슨 쉬어야지 뭐 무슨 일을 또 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주위에서 되게 말이 진짜 많기는 했었는데 난 진짜 해보고 싶었어.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어떤 알바든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돈만 있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전 과정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카페가 하고 싶으면 카페 가서 일을 해봐야지. 그죠. 뭐 내가 삼겹살집을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삼겹살집에 가서 일을 해봐야지. 그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걸 점프하고 그냥 막 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그죠. 말아먹기 딱 좋아. 그래서 사전 준비를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실패는 줄어드니까. 그죠.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장님한테 서빙하고 이런 건 너무 서비스적인 부분이고
이 사장님들이 무엇을 하시나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거래처는 어디를 쓰고, 식자재는 이 사장님들이 어떻게 쓰고, 정말 막 물건이 뭐 떨어진다거나, 정말 급박한 상황에는 이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시는지, 약간 중간중간 그런 게 되게 캐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어쩌면은 이제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심히 계속 보셨고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지겨웠어. 그래도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첫 창업을 그렇게 닭발집을 했을 때도 성공적으로 나름 내 손해를 안 보고 그쵸. 수익을 내고 나와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 같네요. 성공의 비결. 근데 어쨌든 내 돈을 들여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은.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줄여야 돼. 그 실패 확률을. 그거는 내가 현장에서 뛰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맞아. 리스크를 줄여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뭐 물론 우리가 유튜브로 막 정보를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건 내가 부딪혀보고 내 돈 들어가는 건데 내 돈 쓰는 건데 해봐야 아는 것 같아. 많이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그래야 이제 어쨌든 리스크도 줄이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또 다른 얘기 했어요. 이제 컵밥집을 하면서 시간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남았죠. 그 익숙해지는 게 이제 사촌 동생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또 남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때 이제 했던 게 안녕하세요.